자, 오늘은 연소 확률 변수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지금 같은 날 촬영되다 보니까 옷이 같은 거지 선생님이 똑같은 옷을 입은 건 아닌 겁니다. 오해하지 말도록 하고. 자, 선생님이 처음에 통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변수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고,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통계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변수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원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됐냐면, 변수하고 그 변수에 따른 확률하고 곱한 것을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그게 평균인 거예요. 근데 더할 때 이 변수가 이산적이라면 우리가 시그마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산적이니까. 이해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연속적이라면 시그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때 우리는 뭘 사용한다? 인테그럴을 쓰는 거예요. 변수가 연속적이면 인테그럴, 즉 적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변수가 이산적이면 시그마를 쓰거나 아니면 다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일단 이 차이가 발생되는 거다. 또 다른 차이는 뭐냐? 이산적이면 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표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연속적이면 표로 만들 수가 없겠지. 변수 x를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표로는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표로 못 만드니까 대신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럼 어떤 그래프만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냐면, 표에 우리가 확실하게 표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변수도 중요했지만 확률이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확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 함수를 따로 만든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대체하는 거니까. 표가 뭐냐? 표는 없어.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그래프가 그 표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좋았어.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바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7페이지. 연소확률 변수 선생님 설명해줬죠?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의 값, 실수 범위에 있다. 실수 같은 그런 값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실수 개념으로 연소확률 변수의 개념을 설명했었고, 이산확률 변수의 개념은 선생님이 정수의 개념처럼 이해하자 라고 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설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박스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설명을 한 내용인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기억하죠? 자,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 함수식을 우리는 변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변수가 이산적이다 라고 하면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변수가 연속적이라고 하면은 밀도라는 말을 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확률 질량 함수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이 변수는 정수의 개념처럼 이산적인 개념인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은 이 변수는 실수의 개념처럼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대체하는 거, 질량 함수는 표 같은 걸로 표현해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그래프 또는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의 값, 이 식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가 당연히 다 달라질 거 아니야. 다르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 막 어떻게 딱 하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는 천차만별일 거니까. 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프 모양은 언제든지 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를 세팅을 해서 보여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임의로 하나로 세팅을 해서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뭐였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 함수 식이 확률 밀도 함수라니까. 밀도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그 식을 나타내는 함수 식이 그지?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 식이 만약에 1차식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만약에 선생님이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잖아. 이 그래프가 바로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을 계산한 그 그래프란 말이야. 이해는 되겠지? 그때 이 x 값의 범위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확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이 정도 나와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식으로 변수 구간을 전체로 놓고 이거를 그 확률 구하는 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자, 표에서도 내가 이 표를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맨 마지막에 확인한 작업이 뭐야? 확률 다 더하면 1이 되는지 확인했잖아요. 너 확률 모두 더하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변수 구간이라고 두고 그걸 다 더했는데 그게 1보다 커지면은 저게 확률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안 되잖아. 그렇잖아. 자, 다시 표에서는 다 더해야 돼. 근데 그래프에서 모두 더한다는 얘기는 뭐야? 적분이지. 적분의 개념은 넓이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확률 변수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에서의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표에서는 확인했는데 그래프에서는 확인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변수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약에 주어져 있었다고 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그 값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2번 박스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냥 식이라고 해서 그냥 무한대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떤 구간만 잘라서 내가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무한대로 늘려서 다 더했을 때 1이 될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하지만 이런 직선형인 그래프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무한대로 늘렸을 때 넓이가 1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 수열 조금만 배워본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급수라는 개념을 배운 친구들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렴치가 0에 가까워져야지만이 합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있을 건데 당연히 저는 문과계열인데요 모르는데요. 그래 모를 수 있어. 근데 한번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넓이가 무한대로 커지면 당연히 1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지. 이게 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확률의 총합은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한 범위 내에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여기서 인테그를 썼어? 다시 얘기하지만 변수 x가 연속적이라서.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왜 준 거죠? 1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해주고 있다? 2번 박스에서 하고 있다. 그럼 2번 박스에서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줬죠. 그쵸? 자, 얘는 어떻게 그렸냐면 어차피 배울 거니까 쌤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소확률 변수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정규분포라는 내용이에요. 정규분포라는 내용. 우리가 이항분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산이 쉬우니까. 연소확률 변수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쉽게 만들어주는 그래프가 존재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면 계산이 쉬워지는 거야. 확률 계산하거나 또는 통계에서 뭐 계산하는 게 쉬워져. 저런 모양의 그래프라면. 근데 저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하는 함수식이 따로 존재해요. 이항분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 질량 함수식이 따로 존재했잖아. 독립시행 확률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문과든 이과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용만 하면 돼. 왜? 그래프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얘는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원래 기본 배웠던 기초이론이니까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깔고 한 거고, 얘는 내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모르더라도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 그래프 모양이 앞으로 배우게 될 정규분포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렇게 생겼어. 정규분포 그래프. 근데 정규분포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면 선대칭 도형이에요. 선대칭 도형.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모두 더하면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쟤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거야. 아, 자르기 귀찮잖아. 그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했는데 1이다. 이거 이제 말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의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저게 1이라는 걸 이용하고 그래프의 특징이 엄청 간단하잖아. 좌우가 대칭이니까. 저런 그래프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으로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정규분포를 많이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다룰 때 연속적인 개념의 통계를 많이 다룰까, 이산적인 개념의 통계를 많이 다룰까 그러면은 사실은 연속적인 개념의 통계를 훨씬 많이 다루게 돼 있어요. 변수가 커지잖아. 그럼 이산적으로는 한계가 생기는 거야. 물론 값은 유한하지만 그거를 이산적으로 생각해서 통계를 내는 거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 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연속의 개념으로 바꿔서 앞으로는 계산할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변수가 이산이야. 정해져 있어. 유한해. 근데 너무 많아. 그럼 언제 그거를 다 분석하고 통계내고 통계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연속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 연속의 개념으로 가지고 올 때 가장 계산이 편한 연속의 개념이 정규분포라는 거야. 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그 식을 내가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즉 확률 밀도 함수 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선생님 그것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뭘 알려줄 거냐? 정규분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정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이 구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된다는 거 알아요. 연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의 넓이는 적분을 통해서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식이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식인 거야. 너네가 그 적분 배울 때 저런 함수식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너무 뻔한 답이 나오는 거야. 알려줄 거야 이거. 넓이 내가 다 알려줄게. 너네는 그 넓이를 이용하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규 분포 우리가 값을 계산해 놓은 뭔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쫄지 마. 이걸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좋습니다. 그게 2번 박스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뭐 158페이지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상대도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이 곧 확률의 개념일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건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거 넘어가면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연소확률 변수랑 이산확률 변수랑 차이가 있다면 변수의 차이인 거야. 변수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방법들은 우리가 이미 익혀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몇 문제 있는데 필수예제 몇 문제만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바로 선생님이 정규분포를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연소확률 변수 문제는 그냥 정규분포 문제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자, 161페이지 필수예제 14번 볼게요. 확률 밀도라는 말이 나와있죠. 얘는 변수가 연속적이구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표를 못 만드니까. 근데 그래프가 자 fx는 k 곱하기 3x 플러스 1이에요. 이 k 때문에 그래프 못 그리는 거야. 그럼 나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그럼 내가 k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k를 어떻게 찾아? 라고 물어보면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다 더하면 1 나와야 돼. 1이 말해야 된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구간이 있어야 되겠지. 그 구간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이거 접근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당연히 배웠죠. 자, 전개하기 전에 자, K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자. 빠르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1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3x를 접근하면은 2분의 3x제곱 접근이 되겠죠? 1을 접근하면 x. 이거 할 줄 알지? 기억 다 나죠? 정적분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를 대입했을 때 계산 결과가 6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오죠? 8. 0 대입하면 0이니까 8이 답이죠? 거기에 K를 곱한 게 바로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건데 그 합이 확률은 항상 1이어야 된다. 통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따라서 K는 8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어요? 아니면 그냥 그래프를 K 때문에 못 그렸으니까 바로 그냥 선생님 접근해버린 거예요. 촉분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풀이가 좋은 풀이야, 나쁜 풀이야? 별로 안 좋은 풀이죠. 그래 못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냥 가상으로 그리고 출발했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다. 왜? 나는 접분을 할 수 있는 식이었기 때문에. 접분이 가능한 식이었기 때문에. 그럼 필수예제 15번도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접근한 거랑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접근한 걸 더하면 확률의 총합 1이 나와야 돼요. 구간이 다르니까 구간에 따른 식이 다르잖아요. 확률 계산하는 식이 다르니까 구간을 나눠서 접근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kx였고 두 번째 구간은 k 곱하기 2-x였어요. 그럼 k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k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x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되고 1 대입할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죠. 받아들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k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자, 이걸 접근하면 2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됐죠? 맞아요? 2 대입하면 4 빼기 2 즉 2에서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3
되나요? 그걸 뺀 값이 정족분의 결과잖아요. 따라서 너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k. 뒤에도 2분의 1k죠. 더한 값이 1이 되는 k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k는 1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k가 1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받아들이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확률이니까. 구간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표를 만들 때는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연속이니까 당연히 적분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럼 0부터 2분의 1은 어느 구간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맞죠? 따라서 k가 1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얘를 그냥 적분해.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따라서 8분의 1이 답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나와 안 나와? 별로 안 나오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소각열 변수는 정규분포에 관한 내용이 90% 정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정규분포로 풀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정규분포를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배워야 되는 거. 알겠죠?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